자, 이제부터 우리 엄태웅 연구원님의 제105회 호기심을 파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님 이제 시작해 주세요. 준비되셨죠? 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들리나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05회 호기심을 파는 강의 엄태웅 연구원 제가 준비한 건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예언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는 강의입니다. 목차는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한번 보고 예언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틀린 예언을 한번 보고 그리고 탄생 예상을 본 다음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는 일단 저는 엄태웅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를 일단 가장 좋아하고요. 그 다음으로 블럭놀이 이제 레고인데요. 레고 관련된 책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어디 양평 쪽에서 한번 다녀온 적도 있었어요. 네, 저는 정식 연구원이고요. 옛날에 한번 유니버시티 캠퍼스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논문을 쓰고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유튜브 채널을 3개 운영 중인데 거의 2개만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예언들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은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라고 한국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베니 힌이라는 사람은 한반도 위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빛 액체를 쏟아붓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곧 북한이 해방될 것이며 자유가 올 것입니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맞을 것 같나요? 혹시 대답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김옥은 연구원님.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음. 천사들이 이 예언들은 거의 지어낸 것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 천사들이 금빛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믿지 않아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은 이거는 뭐 그 다음 파트에서 나올 거고요. 저는 처음 예언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예언가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게 예언가들이 말한 거를 책에서 봤는데 대부분 다 맞았어요. 만약에 10개를 봤으면 9개는 맞을 정도로 많이 봐서 이제 아 맞구나 하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틀린 예언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인데요. 출생은 1503년 12월 14일에 태어났고 1566년 7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가로 활동하며 점성학 연구로 미래를 예언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분 아시죠?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네, 지금 한 30대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건데요. 예언이 퍼질 무렵에 Y2K 버그가 등장했었습니다. Y2K 버그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여기에서 계시는 초등학생분들은 별로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분들은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일이라서 일단 모르는데 Y2K 버그 종말론이란
구식 컴퓨터 코드가 날짜를 기억할 때 두 자리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99 이후에 00을 받아들이지 못해 세계 곳곳에서 통신망 혼란 그리고 핵폭발 등의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2K 대처 요령은 뭐 이런 게 있었고 한국도 위험 국가로 꼽혔습니다. 여기 신문에서는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Y2K 문제로 가장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우려할 만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정보통신 컨설팅 업체인 IDC가 밝혔다. IDC가 53개국에서 Y2K 준비 상황을 점검해 최근 발표한 마젤란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Y2K 문제 예상 고통 지수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러시아와 공동선수를 차지했다. 미국은 3점, 일본은 5점을 기록했다. 고통지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의 심각성, 국가 경제의 컴퓨터 의존 정도, Y2K 문제로 받게 될 손실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따져 선출한 것이다. IDC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컴퓨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많아 밀레니엄 버그 오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DC는 한국이 Y2K 문제로 받게 될 경제적 손실을 9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1조 원이라고 추산했으나 전체적인 경제 손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저희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물론 이제 예언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뭐 예언이 그렇게 있어도 이때부터 저는 이걸 본 다음에 이제 예언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탄생 예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예언이 탄생을 한다면 어떻게 탄생할 것 같나요? 예언을 탄생한다면. 예언이 탄생하면 어떻게 탄생할 것 같나요? 제 생각을 말할게요. 네. 예언이라면, 길거리에 타로점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나 뭐 타로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로 분류되기도 하고 뭐 탄생은 일단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하는 예언 탄생은 첫 번째는 환각입니다. 환각 뭔지 아시죠? 환각. 네, 아까 나온 예언과 베닌 아시죠? 아까 한국에 대한 예언을 했던 베닌 같은 경우에도 환각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환각을 통해서 예언해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얘가 우선 후보죠. 첫 번째 가장 우선 후보고요. 두 번째는 환청입니다. 환청도 이제 우선 후보에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이렇게 뭐 메아리처럼 들려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것도 환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예언가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우선 후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입니다. 하느님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해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옛날에 제가 알기로 삼국지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뭐 검술 이런 거를 알려줘서 그거로 뭐 부적을 만들어서 이제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역사니까 제가 뭐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꿈입니다. 꿈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꿈에서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3번과 비슷합니다. 3번과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꿈에서 나오는 건 다 상상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의문이 들죠. 뭐 그러면 예언은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데 뭐 A4 용지에 뭐 자기가 끄적끄적 써보면은 몇만 년 안에는 성공할 것입니다. 아마도. 근데 너무 막 집이
1천억 개 있고 막 이런 거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몇백 년 안에는 안 되면 그래도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할 것입니다. 몇백 년 안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모두가 다 예언가기 때문에 네 벌써 결론까지 왔네. 결론은 탄생은 예상할 수는 있지만 확신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끝이네요. 네, 끝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아, 네.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생각보다. 네. 끝난 거 아니에요. 40장이나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네. 좀 빨리 끝났는데요, 엄태웅 연구원님. 네, 그래도 빨리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였거든요, 저도. 그러면은 네. 일단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언에 제가 방금 한 강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 있나요? 네. 이성경 연구원님 손 주셨어요. 그 제가 맨 처음에 그 태용군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네. 한국이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고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으로 뭐 우리나라를 꼭 짓는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특별한 이득이 갈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국력이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예언이 맞지 않을까 저는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울리긴 하는데 그냥 말할게요. 네. 그렇게 예언 중에 상당히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느껴봐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세상, 안 보이는 것들의 존재를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났다든가. 근데 이제 그게 꼭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꿈에서 불길한 예감을 받아서 어떤 우연의 일치를 내가 연결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예언이라는 네. 것이 보통 뭐 신화나 이런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예지력을 가진 존재들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네. 그런 예언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우리 현실 세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네, 저는 근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론 맞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 꿈이나 막 이런 것도 물론 한 번씩 찾아본 적은 있어요. 뭐 만약에 뱀에 물렸으면 네이버에다가 뭐 뱀에 물렸다고 물린 꿈 뭔가요? 라고 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꿈이 한번 있었는데 뱀에게 물린 꿈이었는데 그게 재산을 부른다라는 뜻이었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저는 솔직히 안 믿습니다. 그리고 베니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몰랐을까.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산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뭔가 그냥 소문 이 정도로 불과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은 있나요? 김호근 연구원님 질문 있나 봐요. 아, 네. 말해보세요. 마이크 마이크 켜고 켜주세요. 말해주세요.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탄생 예상인데 제 생각에는 왠지 환청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한데 제 생각에 환청이 메아리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확실한 것도 없죠. 왜냐면 메아리는 뭐 다른 산에서 야호 이렇게 하면 여기서 야호라고 들릴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확률은 없지만 그런 것은 이제 대부분 환청 아니면 환각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아, 네, 박혜원 연구원님. 예언은, 태웅 연구원님께서 네, 잘 안 믿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혹시, 신화의 예언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속에 나오는 예언이나 길거리에 네, 타로점, 사주점 보는 사람의 예언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타로점이나 이런 건 저는 일단 당연히 안 믿어요.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다 안 믿고 저는 물론 안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 확실한 증거도 없고 물론 맞았어도 우연의 일치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고 그리스 로마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책만 훑어봤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옛날이라서 그리스 로마 시대도 엄청 오래된 거니까 이제 소문으로 퍼져가지고 누가 이상하게 책을 썼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면, 현실파로 쭉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네요. 태웅 연구원님께서. 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있나요? 아, 네 저기 스파이크님. 네,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흥미로운 주제로 수업을 듣게 돼서 좋은 것 네, 같아요. 저는 예언에 네,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엄태웅 네, 의원님의 생각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예언을 네, 말하는 예언자가 시대별로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 시기별로 달랐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별자리를 본다든지, 점성술을 네. 했었던 분들이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데이터를 수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수합을 한 결과로서도 예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시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예언이 맞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꾸는 예지몽과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차이가 뭐가 있을지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어떤 한 집단이 모여 있는데 이 집단이 간절하게 원하는 염원이 하나로 굉장히 밀집도가 강렬하다면 강렬한 염원이 모여서 이들이 실제로 행동이 촉구가 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예언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 세 가지가 음, 엄태웅 연구자님께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세 번째부터 말하자면은 뭐 집단 같은 거에서 당연히 너무 빌거나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렇게 막 마음만 생각해서 계속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자동차 하는데 뿅 하게 나타나주세요 1000번 말하는 거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거는 뭐 맞다고는 못하겠고요. 저도 그런 거에서 만약에 된 게 많다면 50% 5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시기에 달라서 다른 거는 일단은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제 어느 시기에서 뭐 예언이 있었을 시기에서 그때 많았나? 아니면 이때 적었나? 이때 많았나? 이런 걸 확인해야 그 예언들이 하는 방법이 맞다고 이제 그때는 천문학 뭐 이렇게 점성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천문학이 높고 점성술이 낮으면은 그러면 이제 천문학을 좀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질문 더 있나요? 네. 이성경 연구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랑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네. 저는 태웅 연구원님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본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맞다, 신빙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 그러니까 이 오늘 강의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랑은 좀 반대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란 말로 바꾸면, 예언이 상상 외의 영향력과 파괴력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누군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예언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Y2K 버그의
그 Y2K 바이러스가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피해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는데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뉴스나 어떤 그 인터넷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뜰 것이고 어떤 것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는 거를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예상을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예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을 만한 전문가들이 어느 방향으로 예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심리가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이 말이나 생각,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를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론에서 믿을 만한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강력한 소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의 의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서 실제로 예언이라는 어떤 것들이 어떤 네.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 대답을 떠나서 누군가가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예언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이 진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예언은 현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네. 유명한 그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게 유튜브에 많이 영상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빛이 네. 파동이냐 아니면은 입자냐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네. 맨 처음에는 정확하게 그 실험의 의미를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뭔가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빛 입자들이 그러니까 원자 수준인가 그런 작은 아주 미세한 소립자들이 누군가 관찰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끼자 그전에는 파동처럼 행동했던 이 빛 입자들이 빛을 뭔가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나중에 관찰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서는 이게 마치 입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최성호 총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데 네. 그 실험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네.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현실 세계를 파악하고 인지하는 존재와 분리된 것이 네. 아니라 현실 세계가 그 현실 세계를 인지하는 존재, 관찰하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그 영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100%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인식하는 자들의 그런 인식과 열망에 의해서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태용 연구원님이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으나 네. 그리고 지금 다음에 또 발표할 김호근 연구원님도 우주에 대해서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의 상상으로 이게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객관적인 실제라는 게 있는 건지 애매모호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언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그것은 현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이 실제 현실과 분리될 수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보는 현실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창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깊이 있게 나간 것 같아요. 태웅 연구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답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저는 그래서 태용 연구원님께서 답하시기가 어렵다면 최성호 네. 총장님께서 과학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현대 네. 과학은 물질에서 정신으로 가고 있다. 이런 책 제목도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과연 이 물질과 객관적 현실이 그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살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존재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연결지어서 존재한다고 보느냐 현대 과학의 그
관점이 어떤 건지 저는 최성호 총장님께도 질문하고 싶어요. 네네. 엄태웅 연구원님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고, 네네. 저도 쉽지 저도- 않은 질문일 텐데요. 이제 양자역학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사실 뭐 이런 주제로 비슷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현실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이제 관찰자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예언에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염원을 하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상징성을 갖고 발언을 하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럼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사실 예언이 실현된 거로 볼 수 있는, 그게 저는 사실 어떤 예언의 성질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쩌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교와는 무관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성경이나 이런 그 예언서들에 있는 그 예언을 몸소 실현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예언대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그 예언서를 보고 스스로가 그 사람에 해당된다는 걸 어느 순간 믿고는 그 예언서대로 행했더니 정말로 신이 된 걸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간에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고, 그게 제일 큰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저도 마치겠습니다. 강의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엄태웅 연구원님이 더 많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그 주제가 너무 신선해서,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주제를 꺼내주셔서 역대 강의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화두를 굉장히 잘 던진 거죠. 네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강의를 재밌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한 5분만 쉬었다가 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5분 쉬면 좋겠어요.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1시 36분이니까 5분 쉬었다가 42분에 시작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구인이라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지구인님 듣고 계시면은 대답해 주세요. 듣고 계신가? 대답을 그때도 한번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측 가는 인물은 있습니다만.
지구인이라는 분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됐어요. 카톡으로 어떻게 알았어요? 아, 비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쩐지 그때 김성목 연구원님이 강의하셨을 때도 누군가 했어요. 비회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셨구나. 네. 자, 우리 김호근 연구원님 이제 강의할 준비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일단 강의 자료 먼저 화면 공유 시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엄태웅 연구원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김호근님의 강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잠깐만요. 네, 저는 우주는 왜 팽창하는가를 주제로 한 김호근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하자면 우주에 관심을 간다는 자기소개,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빅뱅 이론 vs 정상 이론, 제 생각,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외계인은 있을까? 우주는 유한할까 무한할까?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주의 은하는 몇 개일까? 결론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은 김호근입니다. 강의는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왜 학교를 싫어하냐면 학교를 가면 숙제를 받고 숙제를 받으면 이제 머리 아파지고 머리 아파지면 졸리고 졸리면 늦잠 자게 되고 늦잠 자게 되면 지각하고 선생님 게임하고 선생님 게임하면 엄마 게임하서 우울해진다. 그래서 학교가 싫습니다. 다음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인데요. 먼저 제가 우주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때는 저를 우주에 관심을 갖게 한 요소는 바로 유튜브를 좋아한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더니 유튜브 1분 강의인가 산하군님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분 강의님이 맨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의 궁금증을 찾기 시작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중 1분 과학님을 보고 궁금증을 찾아 해결해서 저에게 흥미를 주는 분입니다. 우주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사나군님을 보고 3D 펜으로 우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빅뱅 우주론 vs 정상 우주론인데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한번 붙었었어요. 이제 빅뱅 우주론은 흔히 알고 있고 이쪽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빅뱅 우주론인데 정상 우주론은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한번 붙었었는데 빅뱅 우주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이걸 덧붙여 설명하자면 여기에서 이제 빅뱅 우주론은 공통점 둘 다 팽창론이라는 건데
이제 빅뱅 우주론이 시작이 한 점에서부터 뽕 폭발해가지고 팽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사 우주론 그냥 있었어요. 예,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팽창해요. 그런 겁니다. 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평균 밀도는 서서히 이제 감소하는데 정사 우주론 일정해요. 네, 그래서 어렵고 온도는 점차 식어가는 게 정상일 텐데 정상 우주론은 일정합니다. 일정하면서 팽창하는 거.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정상 우주론이 증가해요. 계속 증가하면서 우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우주만 커지면 그 은하들은 더 이상 안 늘어나는데 정상 우주론은 또 계속 우주도 늘어날수록 계속 별도 늘어나요. 그렇다면 팽창 밖에 있는 팽창 밖에 있는 애들이 다 팽창 아니 그 선의 밖에 있는 애들이 은하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은하들이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는 은하들이 충돌이나 극과 극처럼 밀어내서 멀리 이동하는데 우주가 유한하면은 끝에 보호막처럼 감싸니까 끝에 충돌을 방지하려고 팽창하는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검은색이 우주인데요. 이제 회색이 은하입니다. 점점 제가 아까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점 밀어서 끝에 걸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팽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우주가 어떻게 또 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직은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관측이 가능한 바로는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게 허블 망원경인데 허블 망원경이 관측 가능한 거리는 약 134광년 떨어져 있는 GNG11입니다. 한마디로 빅뱅이 발생한 지 불과 3-4억 년 후에 만들어진 원시연입니다. 이 은하는 우주 극초창기 때 만들어진 은하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은하의 2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주가 빛과 비슷한 속도로 팽창되고 있다면 이 은하는 거의 우주 끝에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가 최소 930억 광년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930억 광년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측 가능한 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930광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이를 허블의 법칙에 대입해보면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의 넓이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는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빛의 속도를 넘어선 곳에 있는 물질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관측한다 해도 우리는 우주의 전체를 관측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계인은 있을까? 입니다. 사실은 외계인 관련 목격자가 10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UFO를 본 사람은 700대죠. 사실상 이 정도는 UFO가 존재할 확률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80에 가깝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듭니다. 외계인이 그렇게나 많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계인이 우리를 하등 존재로 생각해서 만날 가치도 못 느끼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왔다 갔는데 그때가
인간이 없었을 때나 공룡이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여기에 이제 지적 생명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외계인들이 우리를 고립된 상태에서 어디까지 성장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외계인이 우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외계인이 그 안에서는 온도 문제나 이런 문제로 외곽 쪽으로 더 많이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 쪽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했나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주가 유한하다면 우주의 끝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끝이 없거나 있을 뿐이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간략하게 나타낸 지도가 있긴 한데 저는 못 찾기도 하고 몰라서 못 났고요. 그리고 다시 원장으로 돌아가서 우주가 유한하다고 치면 우주의 끝은 아마 칠흑의 검은색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어쨌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왜 칠흑의 검은색이냐면 아까 그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그 별은 더 일정하고 우주만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은 아마 별들이 더 이상 없고 검은색일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주가 무한하다면입니다. 우주가 무한한 건 아마 지금의 과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겠죠. 이 질문은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답은 지금의 우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주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우주가 무한한다는 건 팽창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니까요. 우주의 별은 몇 개일까? 우주의 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구의 모래알 중과 우주의 별 중 누가 더 많을까요? 근데 제가 너무 우주의 별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당연히 지구 전체가 모래로 바꾼다 하더라도 716억 해계밖에 안 되는데 별의 관측 불가능한 한 장소까지 모두 다 합치면 우주의 총 개수는 6천억 해입니다. 6,000회계입니다. 근데 아마 관측 불가능한 것까지 따지자면 2,000조 개가 넘을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것은 제 생각이므로 사실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우주는 빅뱅으로 생겨났고 우주는 궁금증 그 자체이다. 마지막 한마디 하자면 아직 제 궁금증은 모두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제 네. 질문이나 있나요? 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희원님. 저는 우알못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도 손 드신 거 아니었나요? 네, 손 안 떴습니다. 저는 너무 희원님? 네, 박희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신화나 종교 속에 우주가 카오스 혼돈으로 인한 것도 또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들었는데 지금 인류가 가장 우주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빅뱅 우주론일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카오스도 저기 생각해 본 거 맞아요? 네, 그것도 생각해 보긴 했는데 사실은 엄태웅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도 돼요. 자, 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는 것 같네요. 과학은 다들 좀 어려우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차피 관심이 없었는데. 흥미롭게 들었지만 질문은 할 수가 없는. 네, 전 두 번째. 네. 되게 재밌는데 뭘 궁금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네네. 우주랑 지구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 때도 지구과학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분량 나올 줄 알았는데 20분밖에 안 나오네요. 저는 더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는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건가요? 질문. 질문이기보다는 그냥 그 들은 소감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어떤 건지 이런 걸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이제 약간 그 이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강의한 김호근 어린이의 엄마로서 제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고쳐주고 저장을 했으나 왠지 발표 원고는 제가 저장할 그 원고가 아니었다는 거에서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대해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김호근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우주를 다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팽창하는 그 우주의 끝까지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저는 그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참 미미한 존재구나. 우주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측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아직 과학기술이 한참 멀었죠. 엄청님? 네, 저도 소감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었을 때는 되게 처음에는 갑자기 맞춤법이 이상해가지고 놀랐는데 되게 들으면서 저는 과학자들이 한 말을 별로 안 믿었어요. 우주에 관련 내용은. 근데 되게 뭔가 설득력 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해야 되지만 맞춤법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화이팅. 태웅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태웅님, 네? 예언은 또 이건 태웅님과 싫어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예언은 과학적으로는 아직 사실이 아니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혀 싫어하지 않고 저도 안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게 확률이 아주 미미하게 있긴 하죠. 다른 분들도 소감 말씀해 주세요. 소감 말할게요. 네.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금성부터 토성까지 내행성과 외행성도 별이긴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별들도 있다고 많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주가 카오스도 있지만 또 과학적 증명에서는 또 빅뱅으로 또 탄생했다고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스파이크님. 진짜 스파이크님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방으로 갔고요. 저는 스파이크님의 엄마인데 오늘 두 강의 모두 다 들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거랑 제가 또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위계 서열이 있어서 가치를 중심을 두고 어떤 게 더 지금 이 동시대에 중요한 학문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데 오늘 그 우선순위가 없이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저 밑바닥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궁금한 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예언도 그렇고 오늘 이 우주에 대한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계인과 우주 관련된 것도 어떤 이 학문적인 소양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를 떠나서 조금 더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외계인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도구에 많이 의존적으로 하여 뭔가를 관찰을 할 때는 망원경이 필요하고 더 작은 걸 보려면 현미경을 봐야 하는 그런 도구에 의존을 해야 되는 나약한 존재인데 직관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몸소 지진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느낄 수 있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왜냐면 우리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이 몸으로 이 지금 환경에서 살아나고 있었던 동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은 외계인에 대한 거를 직감적으로나 육감적으로나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소감 얘기하면은 저는 저도 흥미로웠던 주제가 그 외계인은 있을까 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 가설을 제안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대단히 흥미로워서 아예 만약에 논문을 쓴다면 외계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이나 뭐 요와 비슷한 주제로 그때 아까 제안해 주셨던 몇 가지 가설을 논문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김호구님의 이름으로 출판까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또 우주의 끝은 있는지, 끝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물질이 가장 이동할 수 있는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빛의 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 정보가 전달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고 같은 의미에서 시간 여행은 가능한지 등등 되게 재밌는 주제를 많이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한마디 하는데 네네. 저만 너무 칭찬해 주지 마시고 태용 연구원님 칭찬해 주세요. 저만 너무 칭찬하시면 태용 연구원님이 좀 질투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왜 엄태웅 연구원님도 칭찬할 게 많아요. 아무튼 오늘 다 저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소감 말씀하실 분들은 일단 다 말씀하신 거죠? 지금 강의에 대해서. 한 분은 네. 네, 한 분은 네네네 넘어가고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 준비해 주신 김호근님께도 이제 박수로
네, 이렇게 마치고 저희 2부에서는 자유롭게 소개하고 토론하는 시간 갖고 3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시 13분에 만나서 2부 자유 토론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